이 초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하고 기본 바탕을 쌓는 것이고, 중학교 교육은 또 고등학교 교육을 하는 바탕을 쌓는 것이고, 고등학교 교육은 또 대학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학교 교육 12년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때가 언젠가 결정적인 시기.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서울대는 어떻게 학생을 뽑을까요? 그리고 서울대는 입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전 서울대 입학본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사범대 명예교수로 있는 권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의 경험담 나눠주시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에 근데 말씀 나누기 전에 축하드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출간한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한 권으로 끝내는 입시 전략. 이 책을 네. 출간하게 된 계기와 이 책을 통해도 뭐 알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정말 아주 예민한 네네. 이런 사안인데요. 저도 입학본부장 하면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기도 하고 또 고충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대학 입시가 입시에 돼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초조해 하시는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 한국에서 그 대학 입시는 우리 자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 그 입시를 치를 때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평생 이게 후회가 되겠다 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초조하신가 여쭤보니까 대부분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를 하면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예, 같았습니다. 세 가지요? 예. 이제 하나는 그러니까 대입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걸 엄청 단순화시켰다라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님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한국 입시는 너무 복잡하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는데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이게 이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입시는 너무 자주 바뀐다. 네, 그래서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이런 생각. 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게 불안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정년퇴임도 하고 시간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불안감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네. 이런 책을 한번 전체 하나로 정리를 해서 한번 내보자.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교수님께서 서울대 입학본부장으로 역임했을 때 사실 서울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틀이죠. 학종의 기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학종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능력주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죠. 학종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부분에서 설왕설래도 있고요. 카더라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 여전히 학종이 지금 시행이 된 지가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요.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3월부터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는데 고교학점제를 앞두고는 더 고민이 커진 것 같거든요. 사실 고교 학점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한 건데 고교 학점제라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건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건데 이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이 공통으로 받는 교육이 있고 선택으로 받는 교육이 있고 그러면 선택으로 받는 이럴 때는 대부분 학점으로 표현을 하고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리고 학기별로 이렇게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학생이 자기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미 이제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도 문이과 과정 선택권을 없애고 학생 과목 선택권을 부여했거든요, 이미. 네.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는 그걸 조금 더 활성화시킨 이런 건데 갑자기 너무 안 하던 걸 그냥 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용어가 고교 학점제가 아닌가. 그게 학생이 과목 선택을 하는 거는 이미 이번 교육 과정부터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단위라고 표현했던 걸 이제 학점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고, 이제 또 미수가 있는 거. 대부분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학생이 그 과목을 이수했다 그러면은 성적은 0점이라도 출석만 3분의 1을 하면은 해줬던데 그런 나라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애가 그 과목을 들으면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 건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 그게 이제 40% 성취율이라는 이걸 하고 또 그걸 그렇다고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40이 안 되면은
재수강을 하게 하는데 네. 우리는 재수강 제도가 너무 가혹하다. 네. 이러니까 이제 재수강 제도를 두지 않고 재수강 그 성적이 아이가 나올 40 이하가 될 애들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교사가 이렇게 특별 지도를 해줘야 되는 네. 그걸 예방 지도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중간고사를 보니까 40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이걸 보충 지도를 해줘야 되고 하고 하는 이제 이게 고교 학점제의 지금 가장 큰 변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수가 100개가 150개가 되는데 그 학업 양이 늘어난 게 아니고 학생이 이게 선택지가 늘어난 오히려 학업 양은 204단위에서 190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업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는데 선택할 과목 수는 더 늘어난. 네. 고교 학점제가 이제 예민한 게 사실은 그 고교 학점 자체보다는 네. 이 내신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세계적으로도 하지 않는 이 상대평가. 100명이 있으면은 공부를 다 잘하면은 다 100명을 A를 줄 수 있는 게 대부분 나라인데 네. 우리나라는 굳이 그걸 4%. 강제 배분을 해가지고 4%만 1, 7%만 2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대평가를 하는 나라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9등급 이게 너무 가혹한. 네. 그래서 그걸 5등급, 예. 5등급으로 줄여가지고 이제는 10%는 1등급. 예. 그 100명 가운데 10만 들어도 1등급이 되는 거죠. 제가 교수님 책에서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설계, 학생들의 네. 설계 네.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셔서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의 맥락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산업사회는 교육이 중심이 이 학생이 아니고 그 과목 콘텐츠 이거거든요. 그러면 수학의 콘텐츠, 뭐 과학의 콘텐츠 이게 중심이었고 그 똑같은 내용을 교사가 티칭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네. 이게 학교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1990년 이때 인터넷이라는 이런 환경이 나오면서 그전에는 내가 습득한 이 지식만이 내 콘텐츠였는데 이제는 내가 습득하지 않아도 내 콘텐츠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검색이라는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학교의 역할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학생이 스스로 나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아 나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 미래를 자기에 가장 맞는 이런 교육 활동을 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 역량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하고 이 역량이라는 거 이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능력이라는 것은 그 콘텐츠거든요. 그걸 갖추는 거고 역량이라는 거는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콘텐츠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데 역량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건 거죠. 우선 자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자신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게 자기에 대한 이해 이걸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게 맞겠구나. 옛날에는 이 초등교육이 따로 완성이 되고 중학교 교육이 따로 완성이 되고 고등학교 교육이 따로 완성이 되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완성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졸업장을 주는 부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 초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하고 연계되고 초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을 하는 기본 바탕을 쌓는 것이고 중학교 교육은 또 고등학교 교육을 하는 바탕을 쌓는 것이고 고등학교 교육은 또 대학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학교 교육 12년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때가 언젠가 이게 이제 중3, 고1 요 무렵 최근 들어서 제가 학부모님 만났을 때는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가 점점 내려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예전에 중고등 때 하는 그 고민을 점점 내려와서 초등 때부터 굉장히 많이 초등 때 어떻게 쌓느냐가 중고등 때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거든요. 입시의 골든타임이 초등이 아니라 고등이라고 강조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 왜 고등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대학 입시가 그 사람의 미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 입시는 이 고등학교 딱 3학년 이 교육활동 이것만 잘라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참 가장 아쉬운 게 초등학교도 되게 똑똑하고 중학교도 딱 똑똑했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애가 마음도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기회를 놓쳐버린 이런 아이들은 중학교 잘했던 이 공부 이거는 대학 입시에 전혀 반영이 안 되져 버리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어떤 형태로든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은 이 고3 이걸 관리를 해야 자기가 그걸 발판으로 이렇게 더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삶 전체에서 이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에 제일 중심되는 시점이 고1이에요. 중학교 이제 끝나고 고등학교 애들이 가면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면은 이 과목 마인드거든요. 네네. 과목 마인드. 그러니까 교과라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네. 이거고 과목이라는 것은 수학 내에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죠? 그다음에 뭐 기하 이런 걸 과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교과를 가르치고 네. 고등학교부터는 과목을 가르치는 나라예요. 네. 독일 같은 나라는 안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계속 수학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하고 네. 내가 이제 고등학교 됐으니까 그걸 수학도 미적분, 기하 다 나누어 가지고 이래 하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교과하고 네. 교사가 중심이 되는 거고 과목으로 전환이 되면은 과목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과목과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학생이 선택을 해서 우리가 동전에 네네네. 티칭이 있고 러닝이 있으면은 네네. 과거에는 티칭의 시대인데 지금은 러닝의 시대로 바뀐 겁니다. 네. 내가 가는 고등학교에 그러면은 이제는 수학이 아니고 무슨 과목이 있는지 네. 이걸 파악을 미리 하는 게 필요해. 학교 들어가기 전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네. 그러면 1학년 때 공통수학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 1, 또 뭐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이 쫙 있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쫙 보고 그다음에 각 학교가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을 미리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가면은 금방 볼 수 있어요. 교육과정 편지를 올려놓죠. 그러면 이제 그걸 과목이란 말은 학생이 선택해가 듣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는 이런 과목을 선택해 듣거든. 그럼 선택을 듣는다는 말은 이제 내가 뭐 쉬운 과목을 택했다 이런 난이도도 있을 수 있고 흥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진학 진로거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조금 뭔가 내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놔야 되겠구나. 하나를 딱 고정시는 건 아니라 그래도 하나는 대충 이런 쪽에 과학자 쪽가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쪽에 뭔가 경제학 쪽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 바꾸더라 그래도 크게라도 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과목 마인드라는 게 내가 지나가는 이 고등학교에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 게 내 기본적인 꿈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들으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 고교학점 자체 너무 필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한번 해보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고1 때가 골든타임이라는 근데 이제 고1 때 하기에는 3학년 2월 달에 뭘 생각하겠어. 이러니까 이번에 도입을 한 게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을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이런 컨셉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너희들 네가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이제 과목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럼 거기 학점제 되면 이런 걸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자, 그럼 1학년 때 자유학기제 때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 또 중학교 3학년 때 뭐가 되고 싶은 게 생각이 있으면은 그럼 너는 한번 과목을 선택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 이런 걸 중3 때 하는 거죠. 그런 걸 거치고 고등학교 택해가 정해져 올라왔다 그러면은 2월 달까지 한번 학부모님하고 자녀가 앉아가지고 우리 학교 가는데 어떤 과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내 꿈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설계 마인드라는 게 다시 말하면은 자기 진로에 대한 설계도 있고 과목 마인드도 있고 이런 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 가운데 뭘 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과목이 없네? 그러면은 다른 학교에서 하는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은 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공자율 선택제도 있는 상황인데 그 제도로 반영을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전공을 디자인하고 짜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애들이 뭐 자기가 전공을 이렇게 택하고 과목을 택하고 해가 하는 게 그게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무슨 과를 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과목을 택하는 거다라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답이 절대 없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과목을 잘 택하는 게 아니고 과목을 학생이 택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기 결정성의 힘을 자꾸 길러줘야 돼요. 내가 결정을 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의지가 생깁니다. 네.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하는 게 뭐 과목을 잘 택했다 못 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이 스스로 택했다. 스스로 됐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네네. 이야기를 해주되 네. 결정은 우리 아들이 했다. 네. 이런 생각을, 이런 모양새를 자꾸 갖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한 권으로 끝내는 입시 전략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멘토 같은 부모가 돼야 된다. 입시에서 놓치는 부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 이 입시 트렌드를 놓고 봤었을 때 한 번 더 짚어주시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예. 애가 이 내적 근육을 갖는 거더라고요. 예. 이 근육이 없으면은 아무리 부모가 공부를 시키고 해도 예.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애가 내적 근육을 갖추면은 지금 성적이 어떻든 간에 언젠가는 확 치고 나오게 돼. 예.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이 근육을 키워주는. 그거 내적 어떻게 근육. 키울까요, 교수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믿어주는 건가요?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하루하루 예. 이 뿌듯함을 얼마나 느끼고 자랐는지 그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내적 근육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 뿌듯함을 느끼게 이렇게 쭉 해주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 뿌듯함을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뭔가 공헌을 했다. 그치? 어디에 뭔가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은 뭐 완수.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냈다. 큰 완수도 아니고 큰 기여도 아니고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이런 걸 하면은 부모가 옆에서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뿌듯함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게 차곡차곡 쌓인 게 그 아이의 내적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있는 아이냐 없는 아이냐. 그거에 부모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일이 특히 초중 고등학교 저학년까지 이 뿌듯함을 만들어주는. 그러려면 이게 칭찬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이들이 이 말로 하는 칭찬 잘 안 믿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작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애가 말을 하면은 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준다든지 이런 게 초등학생 있는 애들한테 엄청 그 뿌듯함을 만들어줍니다. 또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딸애는 뭐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뭐 처음부터 잘하니까 그냥 뭐 서울대도 쭉 들어갔고. 근데 아들은 왜 그런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기다리고 막 이겨내지를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끼리 좀 분위기는 되게 좋고.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없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이리 갔는데 얘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부터는 뭐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 기특해서 한번 이 술로 같이 사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고등학교 때는 그러더만 대학까지 열심히 하게 됐는가 이걸 물어보니까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데요? 아빠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학교를 아침에 행간을 나가는데 아빠가 이름이 영혁이거든요. 해가 이렇게 부르면서 행간을 나가기 전에 자기를 갖다 이렇게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한 10초간. 근데 아무 말이 없이 한 10초간 안아준. 그러면서 자기 학교를 가는데 그때만큼 자기가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본 거라든지 아빠가 왜 나를 안아줬으면서 아무 말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힘든 일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아빠가 내한테 정말 크게 실망을 하신 건가? 뭔가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뭐 공부 열심히 해 이러면서 안아주면은 이런 거는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아마 이렇게 말없이 안아준 이게 애한테는 엄청난 메시지로 전달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공부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해도 갑자기 공부가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오히려 발동이 보니까 이게 뭔가 계획이 쫙 서더라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지만은 그 다음에 이게 대학원을 나긴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쫙 이렇게 하면서 대학원을 정말 좋은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서울대 나온 딸애나 뭐 지방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아들이나 똑같죠. 비슷해요. 오히려 아들이 더 잘 되는 느낌 뭐랄까 이게 좀 마음도 깊고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교수님의 경험담이 기다려줄 수 있는 힘으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애가 이게 내적 근육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내적 근육이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그 아이들을 참 잘 안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뭔가 이게 좀 이런 서로
격려하는 거랄까. 예.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공부를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이런 동력이. 예. 개인적인 경험담과 그리고 입학본부장으로 역임하셨을 때 그 경험담 오늘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기자 TV